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성석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흑석동 전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흑석 9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가와 아파트 분양 신청 전략, 그리고 투자 실제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은 제가 여기 현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에는 잘 아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아크로 리버하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계시고,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개요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번에 아크로 리버하임을 단지를 찍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녹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테마별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동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인데요. 자, 앞에 보시면 한강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흑석역입니다. 흑석역 4번 출구인데요. 흑석역 길 하나 건너면 바로 흑석역이고요. 한강 조망이 되는, 그래서 한강 조망이 되는 지역의 이 두 가지 장점, 역세권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초역세권과 한강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굉장히 흑석동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이 가격도 강남의 잠실보다 더 호가가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한강변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앞으로는 강남과 비강남이 아니라 한강변과 비한강변, 그래서 압구정, 반포, 흑석동, 여의도, 용산, 이천, 한남, 이렇게 이 태평양처럼 한강을 고리로 형성하는 그러한 지역이 앞으로 향후 테마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 블로그 한강리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도 제가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맹점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달라서, 예컨대 한남동은 좋겠죠. 한남동은 한강을 바라다 보면서 뒤에 남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정북 방향으로 해서 또는 정북, 정남은 아니라도 남쪽을 많이 향유하면서 보면서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풍수에서 말하는 배산임수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예컨대 반포라든가 이런 쪽은 한강 조망이 되면 남향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흑석동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한강 조망, 얘가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되고요, 남쪽으로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흑석동은 배산임수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이 단지가 옛날에 여기에 풍치지구 또는 경관보존지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 단독주택들이 많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 서울 시내에 세 군데 적산가옥, 즉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 일본 관료들은 풍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본 관료들이라든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신당동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쪽 경리공회장이 아침 있는 데하고 여기 흑석동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 조망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가 약간 언덕지게 계속 올라갑니다. 아주 가파른 경사는 아닌데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버리 히슬처럼 그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지대가 낮지 않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지역은 뒤에 보시다시피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어서 뒤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 한설도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도 받고 한강도 조망되는, 그래서 아크로 리버하임은 이러한 것을 다 갖추었고, 특히 현대 주거 문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세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크로 리버하임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의 전반적인 단지의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아크로 리버하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파트 단지 조감도를 좀 확대해 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크게 아크로리바임은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 단지는 고층으로 이루어졌죠. 고층으로 이루어진 앞 단지고요. 요 뒤쪽은 뒤에 저층, 즉 7층 높이이긴 하나 밑에 3개층이 테라스입니다. 근데 테라스는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에 아파트가 4개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상 5층 이상만 아파트로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분양 공급 계약서, 일반 분양 공급 계약서상에 신문광고 보시면 여기에 맨션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아마 명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층은 안 되지만 실제로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옛날에 전용, 주거 전용 일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층수가 4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테라스는 앞에 뒷부분이 뒷단지 도로보다 낮아서 뒤쪽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테라스는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서 테라스에 대한 그 단점을 보충해 주고자 앞에 테라스 면적을 9평에서 8점 몇 평, 그러니까 8평에서 9평 정도 테라스의 면적을 주었습니다. 이 테라스에 해당되는 종은. 그래서 이 뒷동은 전반적으로 층이 낮다. 그리고 앞에 큰 건물에 의해서 앞에 조망이 가린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강 조망도 뒤에 흑석동이 가장 비싼 아파트죠. 마크힐스가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이 큰 건물이 있어 앞에 큰 건물에 의해서 이 뒷동 111동부터 120동 사이는 앞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로 인해서 벽처럼 느낄 수 있어서 조망은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좀 조용하고 이 큰 건물들이 이 88도로라든가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차단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수는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리버하임은 크게 역에서 가까운 앞동 쪽은 고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뒷동은 전원주택처럼 약간 주거의 쾌적성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특성을 다 갖춘 현대화된 건물과 그 다음에 전원주택 같은, 물론 전원주택은 아니지만 그러한 쾌적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크로리바임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아크로리바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초역세권과 한강 조망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남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흑석동은 이 한강 조망이라든가 그런 조망 외에도 현충원을 둘러싸고 있는 서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요 쭉 뒤에 흑석동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형태로 서달산이 이 흑석동을 안고 있는데 다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주거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한강과 녹지 공간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먼저 앞동부터 볼게요. 자,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의 첫 번째 장점은 뭐냐? 한강 조망이다. 그러면 전부 한강 조망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강 조망되는 장점을 보면 자, 앞동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 106, 107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동은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도 쭉 이렇게 114동까지 115에서 118, 119, 120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한강 조망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강에 인접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인접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호 라인, 101동의 1호 라인, 103동의 1호 라인, 105동의 1호 라인, 108동의 1호 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한강 조망이 가장 잘 나오는 공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동쪽으로 한강 조망도 되고, 이 북쪽으로도, 지도상 위쪽이 북쪽이니까 이 북쪽으로도 다 한강 조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게 1호 라인이다. 그래서 101동 1호 라인, 103동 1호 라인, 105동 1호 라인, 108동 1호 라인.
요게 한강과 관련해서는 가장 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호가 다 한강 조망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자, 아쉽게도, 자, 한강 뷰를 보면, 자, 백오동하고 백팔동 뷰가 오히려 한강하고는 가장 뷰가 잘 나올 수 있고요. 백삼동하고 백일동 쪽은 좀 더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강을 보는 각도가, 한강의, 반포 쪽,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약간, 한쪽으로 볼 수 있는 치우쳐진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나 백일동 앞에는 우리 원불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한 12층 높이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불교 넘어서 한강을 보려면 층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일동은 한강 조망과 관련해서는 약간 원불교의 영향이 있다. 아울러서 백삼동도 영향이 있습니다. 백삼동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층수가 한강 조망이 나오려면 그래도 여기는 고층에 속해야 된다. 예컨대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백일동의 18층 3호 라인 이쪽에 보면은 올라가 보면 이 원불교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위로 영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몸을 틀면은 약간 이촌동이나 한남동 쪽으로 한강은 보입니다. 그래서 1, 2, 3이 다 한강은 조망이 돼요. 조망이 되는데 자, 층수가 이게 높아야 된다. 백삼동은 여기 앞에 효사정이 있습니다. 효사정이 아마 이 백삼동의 6, 7층 높이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6, 7층 이하는 6층 이하, 7층 이하는 아마 한강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층수가 적어도 이 효사장을 넘어서 한강이 잘 보이려면 최소 10층 이상이 되어야 잘 나오지 않을까. 물론 간혹 보이는 집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호 라인은 자 이쪽으로도 한강, 북쪽으로도 한강이 보이는 거죠. 원효 용산 쪽으로 한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여가 낮기 때문에 이쪽은 보이는데 이제 이 한남동이라든가 반포 쪽으로 압구정동으로는 이 앞에 효사정과 원불교라는 건물이 즉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장애물이 있어서 한강 조망이 어떻게 보일까는 각 건물에 따라서 각 아파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101동, 103동, 105동, 108동과 관련해서 한강 조망이 가장 좋은 단지이긴 하나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에 따라서 한강 조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1호 라인에서 다 84C죠. 자, 101동이나 103동, 105동, 108동 다 84C입니다. 그런데 105동 1호 라인만 113B입니다. 46평형 B예요. 자, 이거는 이 단지 내에서 가장 한강 조망이 좋은 호입니다. 그래서 46평형인데 1층부터 20층까지 다 조합원에게 배정을 했어요. 일반 분양분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너무나 이걸 원했기 때문에 대형평형은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40평형 이상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다 조합원 건데 어쨌든 여기는 한강뷰가 좋은데 여기는 40평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2호 라인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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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B죠. 전부 B탑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양쪽에 1호와 3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전부 막혀 있고요. 앞에 거실 쪽에서만 한강을 바라볼 수 있죠. 안방하고 거실 쪽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뒤쪽으로는 이제 서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햇빛은 1호 라인이나 2호 라인은 햇빛은 똑같다. 그런데 이제 햇빛까지 생각한다면 한강도 보면서 햇빛도 볼 수 있는 거는 이 3호 라인이죠. 84C 101동의 3호 라인, 103동의 3호 라인, 105동의 3호 라인, 108동의 3호 라인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한강 조망이 되고 한강 조망도 되면서 남향에서 햇빛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는 한강뷰가 거실하고 아마 안방에서만 보일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물이 필요한 사람은 한강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에 열이 화기운이 많거나 물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쪽에 한강 보이는 쪽을 택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이 기운이 너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굳이 한강 안 찾습니다. 그런 분들은 햇빛을 몸이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한강을 필요 없고 남쪽 햇빛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남쪽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기운이 없다. 화사주에 목이 없어서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숲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푸르지오나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특징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요 안쪽에 있는 109동이나 110동, 106동, 107동, 104동, 102동 이런 쪽은 한강이 안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과 사이사이로 한강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앞에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강이 전부 보이는 것은
101, 103, 105, 108동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뒷동도 한강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3, 123, 123은 전부 34평대다. 105동 1호 라인만 46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동, 103동, 105동 이 라인의 앞단지에서 45, 45, 45, 자, 이게 45죠. 101동, 103동의 45 라인은 전부보다 25평형입니다. 자, 25평형, 45 라인, 25평형은 전부 기본적으로 배치가 뭐다? 남향입니다. 전부 이 정남향이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햇빛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나, 앞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에 의해서 답답할 수 있겠죠. 다행인 거는 101동 앞쪽은 이 앞에, 현재는 막고 있는 게 없죠. 2구역이 있기 때문에, 길 건너서 2구역이기 때문에 크게 막힌 적은 없고요. 103동은 앞에 102동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막히긴 한데 이 단지가 떨어져 있죠. 앞에 이 공원처럼 넓게 있어서 괜찮고요. 다만 좀 층수가 높다. 뭐 예컨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전망이 시원합니다. 멀리 요 사이사이로 사다산도 보이고 뭐 중앙대 쪽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101동과 103동의 25평 장점이 뭐냐?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강북으로 뚫려 있죠. 북쪽으로. 자, 이건 뭐냐면 주방과 그 다음에 주방에 붙어 있는 방 하나 쪽에서 뭘 볼 수 있다? 한강을 볼 수 있다. 물론 층수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죠. 여기는 뭐 10몇 층 이상 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2, 13층 이상 가야 시원하게 뒤쪽으로 어디 쪽으로? 노들섬 쪽으로 이촌동 쪽이죠. 그쪽으로 한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25평이지만 한강을 볼 수 있는데 아까 34평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안방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반면에 25평은 전부 거실 쪽은 전부 남향이고 한강 보이는 것보다 주방 쪽, 주방 설거지 하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2동에 1호 라인 84A가 있고 104동은 또 84A예요. 1호 라인. 아까는 여기는 84C였는데 자, 102동과 104동 전부 84A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한강 조망과 다 될 수 있는데 자, 이쪽은 다 건물이 막고 있죠. 북쪽으로는 102동은 103동이 막고 있어요. 자, 이쪽은 뭐가 막고 있죠? 원불교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동 쪽은 한강뷰가 여기 앞에 101동, 103동, 105동, 108동처럼 뷰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한강은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또는 높이에 따라서 보일 수가 있고 보이는 뷰가 어떻게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건물의 개개 형편에 맞춰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2동과 104동의 특징은 뭐냐면 임대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4동, 102동, 이 102동과 104동 1, 2,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전부 일반 아파트지만 3, 4, 5, 6, 7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보다 임대 아파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106동 특징은 뭐냐면 106동은 전부 25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5동과 107동 사이에 있는데 106동은 전부 25평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1호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강 조망이 될 수도 있겠죠. 2호 라인도 한강 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5평이지만 거실 쪽에서요. 자, 3호 라인은 정남향 배치리 구조로 되어 있어 한강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요 뒤에 108동이 막고 있어서 아마 한강 뒤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5동 1호 라인은 한강 조망도 될 수 있다. 층이 좀 괜찮으면요. 뭐 여기는 뭐 한 7, 8층 이상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건 25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106동은. 그 다음에 107동을 보면 1, 2, 3, 4 전부 34평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1, 2, 3 있고 4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34평이다. 25평은 없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01동, 103동, 105동은 전부 34평과 25평이 배치되어 있는데 105동은 46평이다 보니까 46평하고 34평밖에 없다. 101동과 103동은 이 34평과 25평이 끼어 있다. 또 끝자리에 있는 이 70이라고 써 있는 게 30평형이에요. 30평형은 구조가 기본적으로 25평하고 같다. 그렇지만 평수가 좀 높다. 이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102동과 104동은 1, 2라인은 34평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임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7동은 전부 3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판상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타입을 찾으시면 돼요. B타입을 찾으시면 판상형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햇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호 라인이나 4호 라인 이쪽을 찾으시면 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지 내 도로고요. 자, 108동을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25평이, 요 윗단지에는 25평형이 없습니다. 전부 34평, 그 다음에 43평형, 523평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앞동에 보면, 요 큰 동을 보면, 자, 1, 2, 3, 전부 구조가 똑같죠? 1, 2, 3. 그런데 84B는 전부보다 판상형이다. 110동도 84B, 여기서 판상형이죠. 자, 남향과 동향은 뭐다 84C 코너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84C인데 여기서 한강 조망이 되냐?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이 몸을 틀어서 보면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강 보이는 뷰처럼은 보이기가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강 뷰가 일부라도 보이긴 한다. 그거는 구체적인 아파트 형태라든가 각 동호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되고요. 자, 107동과 108동의 끝에 라인이 4호 라인, 여기는 5호 라인이죠. 여기 5호 라인에는 84A이고, 여기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여기는 햇빛이 좋고, 요 뒤에가, 여기가 흑석동 성당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청사라고 써 있었죠. 이런 단지는 층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존치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거예요. 개발이 되더라도 4층 이하로 되다 보니까 여기는 중앙대 넘어서까지 서달산까지 뷰가 빵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앞에 8구역 있고 9구역 있고 3구역이 들어서면 3구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이제 멀리 보이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 가까운 전치 쪽은 개발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이 조망이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메인 출입구는요, 106동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109동에 들어가는 이 출입구가, 얘가 메인 출입구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출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출입구. 107동과 104동 사이에 출입구 있고, 여기도 출입구가 있는데, 메인 출입구는 여기다. 그 다음에, 자, 흑석책, 주로 커뮤니티 시설, 이거는 103동 지하에 골프장이라든가, 이렇게 헬스기구, 이런 쪽이 103동 지하에 들어있습니다. 경로당은 여기저기 다 들어있고, 어린이집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8동과 110동까지는 앞동처럼 고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111동부터 120동 사이에는 뭐다? 전부 기본형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테라스다. 그런데 건축법상 지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테라스 위에 1, 2, 3, 4, 이 4개 층이 아파트 구조이고, 자, 115동과 119동, 한강변 쪽이죠. 115동과 119동, 이 가짜리, 135라고 써있는 1호 라인 있죠. 요게 53평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여기 4개에서 총 8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53평형은 단지 내 토탈 다 해서 8개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강 조망이 됩니다. 물론 여기 앞에 마클스가 있어서 한강 조망이 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강뷰가 시원하게 반포 쪽이라든가 롯데 타워도 다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롯데 타워도 다 보이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강이 조망이 된다. 약간 방해물을 써도 조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3A라고 되어 있죠. 이 46평이 똑같은 113B니까 이 113A가 하나, 둘, 셋,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동에 2호 라인, 그 다음에 119동에 2, 3, 4 라인이 있는데, 자, 여기는 한 층에 몇 개씩 있다? 4개씩.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면 토탈 40평대가 몇 개다? 윗동에는 16개가 있죠. 523평은 하나, 둘, 8개가 있죠. 4개, 4개니까요. 그 나머지는 전부 84A입니다. 84A. 그래서 이 뒷동은, 테라스동은 밑에 3층은 전부 1층부터 3층까지 테라스다. 그 위에 아파트 4개 층이 있는데 115동과 119동의 1호 라인 저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좀 될 수 있는 거는 대형 평형 53평형이다. 한강 조망과 관계없는 옆으로 큰 게 40평대가 하나, 둘, 셋, 4개에서 16개가 있다. 나머지는 전부 84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특징은 뭐냐면 테라스면 앞동에 이렇게 큰 이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테라스들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테라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앞동 쪽 111동부터 114동까지는 좀 답답할 수 있죠. 앞에 큰 이 건물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뿐만 아니라 조망에 약간
답답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뒷동에 115동부터 118동 사이는 그나마 좀 낫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 있죠. 118동에 뭐 3, 4호 라인, 1, 2호, 118동 1, 2호 라인, 114동에 뭐 2호 라인 이런 쪽 이렇게 삐져나온 데는 여기가 지금 선층 건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는 층이 낮다 보니까 조망이 그래도 나오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특히 120동, 119동 쪽은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8동의 이 테라스 1층도 아마 햇빛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햇빛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때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집을 사실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19동과 120동은 좋은데 이제 요 위에 아파트 꼭대기층은 뒤로 넘어서 산보다 넘어서 뒤로 보이면 여의도가 보이고 63빌딩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뒤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을 걸리죠. 어찌됐든 뒤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면은 좋은데 그러면 뒤쪽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하시라고 생각하실 때 그래서 자. 첫 번째 고려할 때 내가 한강을 중요시할 것인가 햇빛을 중요시할 것인가 그런데 아크로단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한강 조망이다. 그래서 한강 조망을 먼저 고려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1동, 103동, 105동, 108동 쪽에 한강변에 있는 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는 보이는 수 있는 부분을 사시라. 아니면은 전세를 얻으시거나 월세를 얻으실 때 그런 부분을 얻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도로변이라서 시끄럽다. 시끄러운 거 싫어. 그러면 안쪽에 조용한 걸 원한다. 그러면 110동이나 107동 이런 쪽, 이쪽 좀 안쪽에는 좀 조용하겠죠. 이런 쪽에 사시도 이런 쪽에 뭐 전세를 사시던 매매를 하시던 이쪽이 좋다.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전원풍에 그러한 동네 사고 싶다면 이 테라스동 쪽 이 정도도 좋습니다. 다만 이 앞에가 큰 건물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경사가 완만한 길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곳 있잖아. 비버리스처럼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조망이었다면 여기가 더 좋았을 텐데 앞에 건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망은 많이 막힌다. 그렇지만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수는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좋고요. 현재 상가를 보면 자 101동 저희 아크로 리버하임 상가에서 저희 한강 리치 중개법인은 현재 102동 상가의 코너에 있습니다. 이 코너에 있고요. 이쪽은 지금 가장 상가 지역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거리에다가 사람의 몰려드는 기운이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1동은 이제 여기서 차가 흘러가는 지역이라서 102동보다는 좀 입지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현재는 이 101동과 102동의 상가가 7개씩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백사동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사동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서 이 옹벽 위로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가 노출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입점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2동은 101동, 102동은 그나마 큰 길가라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입점해 있는데 현재 백사동은 좀 상가가 현재 부동산 하나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가로서는 좀 뭔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8동의 상가가 여기도 아마 5개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도로변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차 타고 흘러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상가에서 이 상가로서의 그런 취약점이 있고요. 110동 이쪽에도 상가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보니까 이 위쪽 상가는 이쪽에는 뭐 세탁소라든가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 이 아파트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단지 내 상가 여기 상가는 아파트만 상대하거나 전체 쪽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가가 현재는 골고루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들이 입주장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다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재미를 못 보고 대부분 상가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다. 그런데 상가동을 이렇게 지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상가동을 크게 하나 5층짜리든지 지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일반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분양가를 일반 분양 아파트가 더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생각해서 상가를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썩 바람직한 상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제가 아크로리버하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크로리버하임의 큰 특징은 역세권이다. 역세권. 그래서 이 역세권 생각한다면 앞동이 유리하겠죠. 앞동. 역세권에서 이 백이동 쪽, 그러니까 이 뒤쪽 동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지만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요. 보통 걸을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강변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생각해서 한강 조망되는 걸 생각하시라. 다만 101동과 103동은 앞에 원불교와 효사정 건물이 있기 때문에 효사정이 있기 때문에 층수가 뭐 한 12, 3층. 특히 101동은 한 18층 이상이 되어야만 한강뷰가 좀 나온다. 한강뷰가 방해 없이 받을 수 있는 거는 105동과 108동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요 109동과 110동 이런 쪽 동에서 한강을 몸을 틀어서 볼 수 있다. 정면은 아니도 이렇게 몸을 틀어서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햇빛을 잘 받는 거는 이 남양. 여기서도 108동이라든가 105동, 103동 이쪽도 전부 남양. 이 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햇빛이 잘 들어온다. 그렇죠? 각 아파트마다 전부 남양 배치는 한강이 잘 된다. 한강 조망은 포기하더라도 햇빛은 잘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테라스는 뒷단지가 테라스 뒤에 이 뒷길보다 낮다. 즉 뒤쪽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환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 점을 고려하되 앞에 테라스 면적은 8평에서 9평을 주니까 그 점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들은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 평형은 이 가장자리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걸로 주고 있다. 53평형짜리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실 때는 나는 여기에서 가깝고 고층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 나는 이쪽에서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 뭐 매일매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 뒤쪽에 와셔서 쾌적하게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때는 광교나 이런 데서 테라스가 판상형처럼 이렇게 바람도 치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테라스. 거기다 서비스도 9평을 주니까. 이 밖에 서비스 9평을 주니까. 그런데 왜 서비스 평을 9평을 줄까요? 조합에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서비스로 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뒷부분은 도로보다 낫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라도 앞에 9평을 주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고기도 구워 먹고 개도 키우고 여러 가지 식물 같은 거 재배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앞에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크로리버하임은 현대적인 의미와 약간 전원주택형 같은 이런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단지로서 특성이 있다. 그리고 비록 이 뒤에 이 부분도 약간 저층이고 좀 앞에 조망에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흑성역에서는 가까운 거리다. 그 다음에 효사정 바로 옆에 여기에가 버스 정류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까지는 굉장히 또 가깝죠. 뒤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은 있고 다만 여기에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없어서 아쉬운데 어쨌든 이 메인 도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주거 쾌적성 이런 거는 좋다. 상가는 좀 아쉽게 설계되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반드시 현장을 답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한강 리치로 들어와 주시고요. 제 블로그에 한강 리치 중개법인 치시면 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 이름 나승성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흑석동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 흑석동 사람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744명이 아마 들어와 계실 건데 물론 활동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어찌됐든 우리 아크로리버하임 조합원 뿐만 아니라 흑석동에 여러 계신 분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크로리버하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